자, 반갑습니다. 어, 1학년 그리고 일부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바뀌는 입시제도 내년 내후년 지금 2학년, 1학년 주로 1학년이 중심이 될 텐데 입시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풀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입시에 대한 정보, 고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참 애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뭐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은 쌤이 이렇게 대학 입시 분석하고 설명 좀 해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내신이나 수능 준비, 학습법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개괄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한번 보시고 뭐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로 고1을 중심으로 하고 고2도 뭐 같이 뭐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봐도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PPT 파일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대입입시 분석과 해설 현 고1, 고2. 자, 쌤도 뭐 홍보상 새벽바다 쌤의 쉬운 입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2023 입시 전망. 요걸 하다 보면은 2022도 같이 더불어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들은 많이 궁금할 겁니다. 대학 입시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종류별로 그것들을 한번 분석해 볼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시는 수시대로, 정시는 정시대로. 그 수시 안에 종류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그 다음에 내신. 내신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그런 내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네 번째 챕터에서 다룰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신이건 순위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자, 공부하는데 효과적인 공부 습관 들이기. 여지껏 중학교 때까지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학생들이 참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수업한 태도나 자습하는 걸 쫙 보면은 저 친구는 3년 지나면은 성적이 쭉 올라서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자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구나. 또 그런 학생들은 뭐 혹시 뭐 시험 운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뭐 좀 나빠서 안 좋아서 첫 해에 대학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재수를 권하기도 합니다. 왜? 습관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좋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욕심내갖고, 재수하면은, 삼수하면은 나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될 거야.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뭐 대충대충 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더 잘 나올 거야. 이런 경우에는 말리는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쌤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따라간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할 건가 생각을 해 두시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이 챕터가 요 5챕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공부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지.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활계획표, 방학 생활계획표 이런 거 많이 적어봤을 겁니다. 성공한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생활계획표, 학습계획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작성을 했는데 달성을 해본 적이 없어. 달성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6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보통 수업 중에 1학년, 쌤하고 처음 수업하게 되면 1학년 수업 중에 들어가서 혹시 짜투리 시간이 나면은 이런 것들을 쌤이 한 번씩 이래저래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시간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쌤도 이 동영상 수업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지만 처음 경험한 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입시 전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훑어볼 겁니다. 2023년도 입시 전망. 자, 첫 번째는 2021년 학령 인구 감소 지수, 대학 모집 정원 변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학 모집 인원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알아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대 정시 확대, 수시 줄이고 정시 넣어라, 정시 늘려라. 30% 이상 확대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정시는 30% 이상이 됩니다. 30%까지 한다 할지라도 수시 모집에 미충원 됐던 학생 그 모집 정원이 정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뭐 30한 5%에서 한 40%까지. 그래서 정시의 영향력이 커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수능 과목 구조가 바뀝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수능의 체계나 과목이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이해를 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는 건 또 다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하고 합쳐서 22학년도 정시 모집 선택 과목의 중요성 확대. 이거는 뭐냐면 정시 모집 때 선택 과목이 대학마다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A 과목 갖고 와라, B 과목 갖고 와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선택 과목,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가려면은 수능에 어떤 선택 과목, 그리고 내신에서도 어떤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된다는 거. 자, 내신의 과목 선택도 그 다음에 따로 떼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정부 들어와서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그동안 뭐, 이런저런 쌤이 학교에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대입제도에 우리나라가 참 많이 공정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걸,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령 인구 감소, 정원 변화. 2020학년도 올해입니다. 현재 전문대 20만 5,531명 정원입니다. 4년대는 34만 7,866명. 전체 모집 인원은 55만 3,397명. 근데 고3은 45만 7,000명입니다. 즉, 원하기만 원한다면은 전문대 포함해서 누구나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다 뽑아줄 겁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짜리 수표, 자금운이기 때문에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여전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2021학년도 현재 지금 고2가 되겠지요. 고2. 고2 학생들은 전문대 20만 8천 명, 4년제 34만 7천 명, 모집 정원은 50만 5천 명. 살짝 늡니다. 그지요? 인원도 좀 늘어요. 학생 수가 조금 늘었네요. 10,000명 정도 늡니다. 그런데 모집 정원이 2만 명 정도 늘었으니까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전문대에 조금 늘고, 그죠? 자, 모집 정원이 2,000명이 늘었네요. 2만 명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고1들 22학년도 이제 전체적인 정원은 금년 4월 달에 발표 예정인데 지금 교육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지요. 자, 보면은 45만 명입니다. 요 나이대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17,000명이 줄었습니다. 17,000명이. 준 만큼 경쟁률은 낮아지겠지요. 하지만 우리 인원수가 작네, 대학 가기 좀 편하겠네. 이거는 하위권 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위권 대학에.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경쟁률이 높고 피 터집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준다는 것은 상위권 대학에는 별 영향력이 없고 중하위권 대학에 조금 숨통이 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은 재수해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 지금 중3 학생들 고인구대가 41만 6천 명입니다. 오, 많이 줍니다. 그지요? 3만 5천 명이 줍니다. 그지요? 3만 5천 명이 주니까 중하위권 대학, 요 정도 주면은 상위권 대학에도 조금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게 영향력을 미치냐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에 올라가면서 입시를 좀 더 알게 되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수시 모집의 내신 커트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시 모집의 합격자 커트라인 수능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려 내려옵니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은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커트라인이 낮아진다. 이 정도만 감으로 잡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면은 고1에서 중3으로 갈 때 3만 명 정도 주니까 제법 성적이 떨어지겠구나. 그 말은 재수하는 것도 불리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겠지요. 올해 고3은 2학년이 숫자가 많으니까 재수하는데 불리하겠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고2는 재수할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7,000명이 주니까.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 나이대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이 내려가면 더 작아집니다. 이런 인원수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입 정원과 학생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중하위권 학생들 너무 학업에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도 대학은 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가려 그러면은 여전히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만 명심을 하시고 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중하위권 대학을 비싼 돈 내고 다녔는데 가서 정말 실력을 닦을 수 있는지, 내가 대졸자 사회생활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냥 먹고 대학생처럼 대학 내내 4년 동안 술 먹고 연애하고 미팅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졸업해서 대학 졸업장만 한 1억 들여갖고 따갖고 올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가 애들 다 이제 키워본 경험으로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이런 고민들도
없잖아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모집 인원보다 대학 모집 인원보다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하위권 대학까지 포함하면 대학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대 정시 확대. 수시 모집은 스펙을 쌓는데, 그리고 스펙을 쌓는데 뭐 그동안 음파 찬스, 부모 찬스, 알게 모르게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무지. 이거는 건 20년 이상 된 겁니다. 수시 모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불공정성은 있었습니다. 음파 찬스. 엄마 아빠가 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혼자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 모집, 공정성을 위해서 수시 모집을 늘리려 했는데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쪽으로 늘어나가지고 이번 정부에서 다시 정시를, 공부만 하면 할 수 있는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좀 경향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23학년도 지금 고1, 중3 때부터는 정시 선발 비율을 30% 이상, 상위권 대학 16개 대학은 40% 이상 확대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금을 줍니다. 수십억을 줍니다. 말 안 들으면 그 돈 안 줘. 이렇게 되니까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30% 또는 수능 위주 30%. 즉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음파 찬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큰 전형이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그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수능 위주 정시 30%. 이거 뽑아라 무조건. 그래서 나머지 좀 줄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정시를 더 키워라. 2023학년도 고1까지는 30%, 30%. 중3들부터는 40% 이상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올해가 20년이지요. 그러면 21년, 22년에 지금 고1 학생들이 3학년이 있는데 왜 2023학년도냐? 대학 가는 해가 2023학년도죠. 그죠? 그래서 2023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능도 지금 고1 학생들은 2023 수능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고1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고정 30%는 모집대학이 좀 자율적으로 해라. 근데 이거 많이 안 늘리고 뭐 학생부 종합이나 학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쌤 생각에는 좀 이래 교육부에서 약간의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전체 큰 틀로 보면은 정시가 확대된다, 학생부 교과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이 말은 고등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면은 비교과, 스펙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의 영향성이 3학년이나 2학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구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과목 바뀝니다. 지금 고2부터지요. 자, 이건 뭐냐? 각 영역별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의 구조가 됩니다. 즉 문과, 이과, 우리 수업은 문과, 이과로 나누어서 하는데 구조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이 과목을 더 듣는 반, 저 과목을 더 듣는 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을 더 듣는 반 문과, 과학 과목을 더 듣는 반 이과 이렇게 수업의 구조상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거지 법적으로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수능도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선택 과목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수능 과목에서 영역별로 공통 플러스 선택의 구조인데 해당되는 영역은 국어, 수학, 탐구가 됩니다. 자, 국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는 독서와 문학은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수능의 필수 출제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줄여놨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 범위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은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이 수능 시험 범위가 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가 수능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영역별 과목 내에서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수업 받는 과목 중에서 선택이 된다라는 거. 자, 수학도 볼까요? 수학 1, 2는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수학 완투 말고 세 과목이 더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사회계로 갈 학생들은 확통을 하나 더해서 하는 게 편할 겁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수학 완투에다가 나는 확통, 나는 미적, 나는 기하 요 두 과목에다가 플러스 1, 2 플러스 1의 선택으로 수능 과목을, 수능의 수학 내 시험 치는 시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과는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인문사회계열은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와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자연계열 대학에서는 자연대나 공대나 이런 데는 확통은 빼버리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 기하를 선택한 학생만 지원해라 라고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즉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뭐 감점을 한다든지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뭐 가점을 한 점수를 좀 일정 비율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탐 11개 과목, 과탐 11개 과목에서 택 2, 두 과목을 선택해서 치면 됩니다. 선생님 공통 과목이 없네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사시죠, 한국사.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등수를 내가지고, 쉬운 말로 등수를 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절대평가합니다.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하고요. 제2 외국어는 뭐 아무거나 내가 잘하는 거 선택해서 절대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표준점수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랍어 집중효과, 표준점수가 높게 나오는 아랍어나 뭐 몇몇 개 과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과 가는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에서 제2외국어를 수능에 어문계열로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능에서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가 쉽게 얘기하면 수능 시험 범위가 독서 문학 플러스 화작이나 음매 중에 하나, 수학 완투 플러스 확동 미적 기하 중에 하나,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커진다.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즉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와 쉬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점수가 달라지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특정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이나 학과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대 자연계열은 미적과 기하 중에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요강 내의 문구들이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지금도 뭐 문과 수학 쳐가지고 이과로 온다는 거는 안 받아주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대에서는 자연계열은 과탐만 인정합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과탐 친학생들이 와도 받아주는데 자연계열에서는 뭐 세계지리 배우고 갖고 물리학과 가겠다, 공대 가겠다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불허 이렇게 되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 영역에서 동일 과목, 과탐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1, 2가 있는데 생물 1, 생물 2 이렇게 쳐서 가도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 과목 말고 서로 다른 과목 두 과목을 공부해 갖고 와라. 고등학교 내내 한 과목을 공부하면 다른 과목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같은 영역, 같은 과목을 1, 2로 쳐서 진학하는 경우를 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대학별로 요강이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럼 선생님 나중 걸 어떻게 요강을 확인합니까? 지금 현재 요강을 확인해 보면은 그 대학이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정시 모집 수능에 이제 선택 과목의 유불리, 지정 과목 선택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나는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거니까 국어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되고 수학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되고 과학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 사회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내신 준비 및 수능 준비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내신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자,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이거는 공통 과목입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모집 학생 수강하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100분위도 모집 분모가 크니까 1등급, 2등급 받기도 숫자가 좀 많겠죠. 좀 편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2학기 때부터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내가 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뭐 인문계열 어디로 갈 건지 거기에 선택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더 들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이제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안에 여러 가지 과목이 들어있고 진로 선택 과목 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수강선 신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과목을 2학년 3학년 들을 과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과목들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니는 역사 관련 과목을 많이 들었네? 우리 과에 좋아. 가점 줄게. 유리하게 적용해 줄게. 니는 과학 과목을 거의 안 듣고 공대 왔네? 일정 개수 이하네? 니는 마이너스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학생부 과목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뭐 인문사회 쪽으로 가려고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놓고 나중에 뭐 예체능 쪽으로 간다. 뭐 과학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많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2, 3학년 때 듣는 일반 선택과 고등학교 2, 3학년 때 듣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수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 그 말은 네가 우리 전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구나. 전공 적합성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힘들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꿈이 바뀌니까 어떻게 쉽게 결정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고교의 트랙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즉 인문사회 쪽으로 어떤 과를 갈지 모르겠지만 인문사회 쪽으로 갈 학생들 한 그룹, 상경으로 갈 학생들 한 그룹,
자연으로 갈 학생들 한 그룹, 공학으로 갈 학생들 한 그룹, 예체능으로 갈 학생들 한 그룹. 꼭 전부 다 이렇게 된다, 꼭 전부 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계열별로 나누어서, 너거는 요런 과목 듣는 게 유리하다, 너거는 요런 과목 듣는 게 유리하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 3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할 때, 학교에서 제공한 트랙, 그 트랙 안에 내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보고, 뭐 상경도 가고 싶고 자연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갖고 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계열별로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편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를 해야지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2023학년도 대입 공정성 강화. 자, 자기소개서. 지금 고3들은 기재 금지 사항만 검증합니다. 자기소개서 이런 거 적지 마, 저런 거 적지 마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언파찬스로 얻은 것들 이런 것들 적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적었을 때 불이익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고2 때부터 지금 고2 학년부터는 이 자기소개서가 개선이 됩니다. 어떻게? 4개 문항 5천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줍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줄여버립니다. 많이 적지 말라는 얘기죠. 중3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학종은 뽑기가 참 곤란하겠죠. 그렇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학종은 폐지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게 쌤의 추천입니다. 교사 추천서. 고3들은 추천서 내용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처럼 이제 적어야 될 것, 적지 말아야 될 것 까다롭게 합니다. 고2부터는 폐지합니다. 여기에 교사 추천서에 쌤들이 전부 다 내 제자니까 좋은 말만 적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에서도 아주 관리 잘합니다. A라는 교사가 가라는 학생을 A 플러스로 평가했는데 대학에서 그걸 믿고 뽑아보니까 C더라. 그러면 그 교사의 추천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정보가 다 있습니다. 쌤이 썼던 추천서도 정보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20년 이상 스카이 서성한이에 쌤이 추천한 추천서 다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이 선생님은 이 학생을 A로 평가했네. 근데 대학에서 그 학생의 생활을 보고 평가한 거 B, C, A 뿔 다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아주 공정화되어 있다는 거. 그나마도 이제 고2부터는 폐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서류 면접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교 프로파일, 이 학교가 특목고네, 자사고네, 이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네 이런 거 사전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선배들의 노력이나 부모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형성될 수 있는 점수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가면 갈수록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지요. 수능 비율 확대. 중3부터는 40%.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계속 늘려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30%. 모집대학은 자율. 아마 이런 거 늘리고 정시 숫자를 늘리면은 대학의 지원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축소. 자, 봅시다. 논술을 정말 잘해서 와, 학생은 정말 논리적이네. 우리 대학에 와줄래? 하는 학생들이 45만 명 중에서 5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최상위권 대학 그 중에서도 몇 명 없을 겁니다. 그지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기자도 체육 특기자, 미술 특기자, 어학 특기자로 뽑을 수 있는 대학이 특기자로
뽑을 수 있을 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중하위권 대학까지 내려올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이하 대학의 특기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언파찬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개입될 논리가 여지가 크다 해서 폐지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당 경력, 공부 잘하는 학생들 두루룩 상 다 쓸어갑니다. 고등학교 상 다 적힙니다. 근데 교내 수당 한 학기당 한 건만 정하라.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그렇게 적힙니다.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제일 잘하는 거, 효과가 있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만 한 학기 하나씩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겠다. 중3부터는 고등학교 수상 실적 반영 안 합니다. 도서명과 저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독서했습니다. 나중에 면접에 물어보는데 이거 두루룩 많이 넣고 마치 다양한 독서를 해서 내 인격이나 지식이 많이 향상된 것처럼 과장하는 학생들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거를 이제 줄이겠다. 중3부터는 아예 반영하지 않겠다. 자, 이런 식으로 대입제도가 바뀌어 나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동영상에는 대학 입시의 종류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가질 만한 수시, 정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